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성격이 막 움츠려들거나 이렇게 그러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되게 움츠려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 딱 센텐스가 제가 최근에 굉장히 고민하던 주제였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없지 않는가? 거의 사실 개인적으로 체념하는 중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래 한번 던져보자 하고 이 세미나를 수락을 하고 다시 제가 이 PT를 정리하는데 여전히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움츠려들고 또 새로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더 움츠려들고 두 가지가 저를 오늘 기죽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좀 편하게 말을 하고 많은 얘기를 주시면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민하는 주제이니까 이야기를 주시면 또 제가 잘 듣겠고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도 서울시 안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쟤는 누군데 여기 와서 저런 거 발표를 하나 궁금하시겠는데 저는 사실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약간 좀 애매한 중간의 입장에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연구자도 아니고 완전히 행정가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했던 일은 12년에 공공건축가를 만들었고 아마 저것 때문에 저를 많이 보셨을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14년도에 사실은 서비스산업진흥법이 들어오기 전에 서울시에서 먼저 설계공모제도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는 턴키를 없앴고 그 다음에 뭐 수의계약이 아니면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전부 다 설계공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4년이었고요.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는 공공건축관리자 제도인 것도 이제 2019년에 도입을 했고 20년에는 설계우도 구현을 국토부에서 2020년 11월에 냈는데 서울시가 2020년 4월에 먼저 냈었죠. 예, 그 대가 기준하고 업무 범위를 좀 정리했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이제 최근에 공모 나가고 있는 기부채납 설계 공모 같은 것들 이제 새로 업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연구자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고 한 중간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말은 뭐 그래도 발제에 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너무 성의 없게 하면 안 되니까 제도 살짝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했던 설계 공모들을 통해서 제가 뭘 고민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바꿔나갔는지 말하고 마지막에 저의 고민, 최근에 저의 고민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 공모 다 하시니까 이거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받아서 심사하는 겁니다. 예, 설계 공모죠. 꼭 해야 하냐? 해야 되죠. 이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1억 이상이면은 무조건 해야 하는 공모고요. 말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뭐 밀실 공모니, 짜고 친 심사니, 특혜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뭐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겠지만 뭐 서울시가 요 파란색은 법에 없는 건데 서울시가 이제 따로 하는 것들입니다. 앞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공공건축 관리자라는 것도 또 하고 그 다음에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하고 지침서도 작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서울시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프로젝트 서울 통합 사이트도 가지고 있고 2016년에 만들었고요. 19년에 디지털 심사장도 만들었고 이제 20년 정확히는 19년부터입니다. 19년에 아마 연희증산이죠. 예,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공개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입자 수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하지는 못했는데 뭐 거의 한 달이면 한 5만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이 정도 대충 하겠습니다. 그럼 공정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공평하고 올바름이더라고요. 그러면 공평은 이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요거를 지향하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좀 했고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쭉 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45세 이하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1억 미만은 설계 공모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보석 같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 이제 공평은 어떻게 저희가 선생님 이거 좀 돌려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인데요. 뭐 진짜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올바르게 심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뭐 따로 담론을 말하는 것보다 제가 했던 것들 요 정도가 제가 뭐 여기서 플러스 몇 개가 더 있는데 요 정도가 제가 이제 관여했던 뭐 다 했던 뭐 조금 했던 조금 이제 제가 관여했던 공모들입니다. 그러니까 9개니까 여기서 2-3개 더 했거든요. 10개 넘게 했으니까 그래도 저도 꽤 했고 사실 이제는 좀 보면 뭐가 당선될지 정도는 대충 압니다. 시네마테크인데요. 이거 2017년에 나갔고 제가 이거를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했던 사업들에서 그러니까 공모라는 게 저희도 이제 직원들이 1년이면 한 10개 정도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한 2-3개씩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시스템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해요. 할 때마다 다른 문제가 나오고 할 때마다 뭔가 그 다음번 공모 때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갔던 공모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씩. 그래서 꼭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캐치해서 그 다음 공모 때 뭘 바꾸고 그 다음 공모 때 뭘 바꾸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요거는 제가 기획을 하고 아마 제가 심사 때는 없었고 왜냐하면 제가 2018년에 이제 한국에 없어가지고 2017년에 얘를 거의 이제 기획해놓고 아마 공고부터는 다른 사람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공모를 할 때 누구를 지명할지 저희 내부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3단체에다가 조금 추천을 받아보자 해서 저희가 보냈는데 너무 성의 없게 오더라고요. 건축 관련 단체들은 안 보내는 데도 있고 진짜 막 이름만 그냥 성의 없게 한 20명 이렇게 나열해서 보낸 데도 있고 너무 성의가 없는데 오히려 영화진흥협회인가? 거기는 굉장히 성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분들인데 저희가 앉아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3단체는 너무 성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영화 쪽에서 저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스크린해가지고 보내서 저희가 이제 논의 끝에 내부에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모는 제가 이제 작품을 받진 않았지만 나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 제출물이 너무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지명 공모는 이제 사실 들어오면은 뭐 몇천만 원 1억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공모 이제 지명 공모가 뭐였냐면 최근에 한 서리풀 수장고였거든요. 그때는 지침서에서 이제 참가만 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단에서 인정을 해야
참가비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바꾼 계기가 됐던 게 이 사업입니다. 이건 뭐 너무 잘하시니까 이거는 진짜 이것도 제가 2017년에 공고 내놓고 심사를 못 해가지고 이거 이제 심사위원장이셨던 교수님께 좀 이제 야단을 맞았는데 이거 너무 힘들었잖아요. 공공도 힘들었고 이제 당선되셨던 선생님도 너무 힘들었던 사업이고 이거를 통해서 건축가분들도 서울시도 공공도 굉장히 뼈아프게 배웠죠. 그래서 민간의 속성, 민간을 손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저희도 처절하게 배웠던 건이고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은 그 밑바탕이 돼서 최근에 저희가 하는 기부채납 시설들 설계 공모 요즘은 그렇게 이제 실수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거에 도움을 줬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2017년 이런 데는 다 제가 쓴 게 지금 공모운영위원장이에요. 공모운영위원장, 이제 중요한 심사위원, 그 다음에 지명건축가, 당선자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8년에는 없었고 2019년에 연희증산 여기 계시는 이제 이때만 해도 공모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저희가 들어왔던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저희가 계속 매번 변하는데 공모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들어왔다가 말썽 생기면 중간 고리를 끊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그 공모운영위원 하셨던 분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이것도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했던 게 공개심사예요. 뭐 보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유튜브로 중계도 했고 이제 객석에 있는 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면서 심사를 진행을 했죠. 근데 이 이후에는 이제 서울시의 모든 그 공모가 공개 심사가 되는데 이게 처음이자 이것만큼 잘 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공개 심사를 할 때는 심사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심사위원장의 역할은 심사위원들의 활발한 토론도 이끌어내야 되고 자유롭게 말하지만 그 수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요즘의 공개 심사는 대부분이 심사위원들 간에도 토론이 그렇게 활발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좀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아끼시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위 조절이 지나치게 많이 된 정제된 발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지금도 영상이 남아 있는데 보면 굉장히 객석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토론이 되는 그런 공모였습니다. 이거 다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수련원인데요. 수련원. 서울시 수련원이에요. 제목은 좀 잘못됐네요. 저희가 조금 기획을 잘못했던 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침서에는 어떻게 나갔냐면 주차장을 지상주차장으로 지침서가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에서 미스를 했죠. 이게 이제 이렇게 구릉지고 산비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면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주차장을 땅을 이렇게 굴토를 많이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필로티를 조금만 들어서 이게 지하 인정받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경치 좋은 데인데 숲에다가 그냥 땅이 넓으니까 주차장을 5개 주차를 쫙 깐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안이 들어갔는데 행정 파트에서는 당연히 돈이 조금 든 이제 지상 주차를 선택하고 그 공사비를 책정해서 나가면서 이제 지침서도 그렇게 나갔던 거죠. 근데 이제 건축가라면 당연히 이제 이 주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걸 이제 땅을 들어 올린 거죠. 그 이제 레벨을 그렇게 이제 풀었는데 이게 당선이 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이 사업은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뭐 행정국 쪽에서는 왜 지침서가 위반이 된 안이 당선이 됐냐 이제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이 어쨌든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서 공사비가 상향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사업이 이제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획을 잘못했던 서울시 내부의 문제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지침서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논쟁이 좀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결국은 지침을 위반한 안은 내부에서조차 자초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심사위원회 이제 제척 기준을 서울시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밖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건축사 둘이 설계 공모도 했다가 다 아실 거예요. 어떨 때는 A가 들어가면 B가 심사위원 오고 B가 들어가면 A가 심사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막 떠돌아다녔을 때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그 보면은 뭐 2년 이내에 설계 공모만 같이 해도 이제 제척 대상이다. 굉장히 이제 좀 강하게 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같은 회사 근무만 아니라 뭐 홍익대, 서울 캠퍼스, 홍익대, 저기 캠퍼스 이래도 이제 안 돼 이렇게 이제 다 제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에 요건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건데 양재 R&D 센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업에 진짜 내막은 모릅니다. 근데 밖에서 소문이 정말 제가 억울하게 좀 파다하게 나긴 났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였냐면 이제 요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제척이 됐어요. 제척이 됐는데 그 5개 올라온 팀 중 한 명하고 예전에 사업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명백한 사항으로 제척을 했는데 서울시가 일부러 제척을 하고 당선자에게 주려고 했다. 뭐 이런 저도 이제 젊은 건축가가 알려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유튜브 생중계를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저 심사위원분들이 서울시랑 짜고 쳤는지 한번 고민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밖에는 대답을 못했죠. 이제 그 정도로 황당한 소문이 났던 사업입니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 이제 심사위원 제척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걸 시작해서 이제 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척에 대한 아마 조금 약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밑에 코멘트가 없죠. 이건 별 문제가 없었던 사업이에요. 제가 했던 것 중에 그나마 제일 무난했던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이 잘 했던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하면서 이제 이게 건물은 이제 되게 간단하고 외형도 간단하고 이제 매수도 간단한데 사실은 도매시장 지침서를 쓰는 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안 해봤던 그 용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요했던 사업이고 이거는 그 안에서요 그 양곡을 그 도매업을 하시는 상인들하고 저희가 2번인가를 공식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면서 풀었는데 아마 그 협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풀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공모하고도 뭐 크게 문제 없이 원래 이제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세시거든요. 굉장히 세고 그 어떤 발언권도 높고 좀 저기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서로 풀고 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던 사업입니다. 뭐 이건 뭐 워낙 말도 많고 뭐 그래서 잘 아실 거고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기부 체납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기부 체납 시설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다 설계하고 공사까지 해가지고 준공 시점에 서울시다가 이관을 하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동안은 민간 건물이고 준공이 돼서 이관하면 공공건축물이 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부터는 서울시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앞에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제도도 만들어보고 저런 제도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막 바꾸는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웬만하면 다 풀어주고 사람에 제가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건축관리자가 누가 들어오면은 좋겠는지, 그 다음에 심사위원장은 누가 했으면 좋겠는지 굉장히 공을 들였거든요. 가장 최적의 분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냥 뭐 편히 말하면 시장 부시장님도 반대하지 않고 건축가들도 존경할 수 있는 만한 분에서 찾다 보니 그렇게 모시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공개 심사 방식을 여기선 제가 처음으로 좀 틀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심사 과정을 다 보여줬지만 이 해외에서 오신 심사위원 분들이 본인들의 코멘트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뭐 노만 포스터나 헤르조그의 작품, 특히 노만 포스터의 작품을 이제 서로 이렇게 비평하면서 하기에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다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건축가들 프리젠테이션까지만 일반 청중들에게 오픈을 했고, 심사 과정은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앞에까지는 또 이렇게 운영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저희가 참여하는 걸 막았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제가 다 풀었습니다, 저희가. 이건 이제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최근의 추세가 이게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저희가 이제 건축물만 공모를 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입체화되고 복합화되고 이제 스케일들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공건축관리자로 누구를 할 것인가 굉장히 오랜 고민을 했고, 제가 이 사업 이후에는 그 기피 회피 대상을 제가 싸그리 또 거의 이제 좀 이렇게 다시 다 풀어버리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너무 제척 대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가 막 뉴욕대에서 누가 들어왔어요. 우리 해외 심사위원으로 그 포지션이 둘밖에 없는데 거기도 제척 대상이 돼버리고, 이게 막 심사위원단이 저희가 다 이유가 있어서 넣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척 기준을 딱 법적인 것만 놔두고 굉장히 완화를 했거든요. 이 다음 공모부터는. 그러면서 왜냐, 그게 이제 또 왜 됐냐면, 아니 내가 어차피 심사위원을 좋은 사람을 모시는데 뭘 그렇게 기피 회피를 막 이렇게 세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이제 또 회의가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요게 이제 그런 저한테 어려움을 줬던 거고요. 뭐 하여간 요게 이제 그런 좀 기점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이제 그 심사를 놔두고 며칠 전에, 이게 심사위원이 굉장히 많아요. 심사위원장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심사위원도 많고 그냥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그 왜 그러냐, 저희 이제 며칠 전에 얘가 문제가 이제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했고, 우리가 그 교량이나 다리나 보행교나 이런 토목시설들의 모든 설계 공모권을 내놓을 뻔했어요. 내부적으로는 다 뺏기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고 건축 쪽에서 설계 공모를 하고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구조나 수리나 토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조금 논의를 하면서 이걸 이제 다듬어 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건축에서만 나가면서 이게 토목학회에서 이거를 이제 문제 삼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건축이 토목을 설계 공모를 하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안 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될 뻔했거든요. 다 정리가 됐다가 마지막에 이제 기사 회생해가지고 뭐 이제 저희가 공모하도록 지금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건축을 배웠지만 뭐 그냥 편하게 말하면 우리 건축이 해야지 제일 그러니까 심사도 우리가 해야 되고 뭐든 다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반포하면서 느꼈던 건데, 건축에서 보지 못했던 시각들이, 우리는 모르는 시각이 분명히 수리나 토목 쪽에서 보면 우리가 아차 싶었던 게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놓치면 큰일 났던 부분들이고, 여기는 그냥 건축이 갔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저희가 설계 공모권을 다 뺏길 뻔한 그런 사건이어서, 가급적 여러 분야가 이렇게 믹스가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협의해서 가는 게 맞다. 요건 이제 저희가 조금 실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설계 공모는 요것도 기부 체납권입니다. 요것도 기부 체납권이고, 공공건축관리자는 김수영 소장님이시고, 이거 이제 방배 5구역에 있는 체육시설인데, 저는 이거 이제 공모 나갈 때 너무 많이 들어올까봐 좀 걱정을 했어요. 이제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다행히 이건희 기념관이 딱 맞춰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심사, 앞에서 이제 잠수교 때문에 문제가 한번 돼가지고, 이제 기술심사를 저희가 요즘에 좀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 앞에 것도 보면 그 방배우구역도 옆에 이제 원래는 건축물 하나인데 이 건축물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어린이 공원. 그래서 저희가 이 어린이 공원까지 같이 공모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좀 약간 건물하고 도시계획 시설하고 이것들이 이제 요즘에 조금 복합화되는 추세이고, 뭐 기반 시설도 지금 공모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 전문가들 뭐 그다음에 기술 검토 이런 게 저희가 지금 좀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설계 공모할 때는 이제 제출 도서를 이렇게 조금 줄이고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렌더링도 금지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조감도도 뭐 이렇게 좀 제한하고, 뭐 몇 컷 이상 넣지 말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해왔거든요. 요즘은 저도 이제 웬만하면 그냥 건축가들 다 알아서 본인 스스로 돈 들이고 잘 안 하잖아요. 조그만 것들 다 이제 알아서 그냥 잘 하시는데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다 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한계가 있다. 그냥 이제 제가 시스템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게 이제 공공건축 관리자를 잘 뽑아가지고 어떻게 좋은 건축가분들과 잘 매니지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사람의 이렇게 좀 약간 제가 기대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이 렌더링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옛날에 했던, 그러니까 건축가들도 렌더링 제한하고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제 질문인데 좀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스텝 1이라고 썼는데 계속 논의가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게 계속 공정성,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하는 고민이에요. 나한테 공정하면 모두한테 공정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공정하게 설계 공부를 한다고 계속 해왔는데 어느 편에 있던 나머지 50%는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쪽의 사람들만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 공정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요즘에 이제 막 자꾸 들려요. 그 다음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가 분들 요즘에 느끼는 건데 내가 아니면 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만 심사를 공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평판도 좋아요. 다 좋고 막 하는데 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심사는 불공정했다고요. 근데 평소에는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떨어지면 불공정해요. 근데 본인도 서울시에 와가지고 공모 심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서울시가 단 한 번도 누구를 찍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뭐 판을 짰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면 이게 건축가분들의 특성은 아니고 사람이 그렇겠죠. 내가 공모 안 하면 어느 누구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거를 조금 느꼈고, 요즘에 이제 뭐 말 많이 하시잖아요. 서울시 공모가 이상해졌다. 프로젝트 서울 진짜 이상해졌다. 근데 구청께 좀 그래요. 구청께. 저도 느껴요. 저도 느끼는데 뭐 첫 번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공정했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도 막 공정했다고 설계 공모를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예전에도 공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공정하지 않고 예전에는 공정했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하나 드는 고민이 심사위원들도 이거 어쩔 수 없는데 디자인이기 때문에 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세요. 뽑아놓고 나면 저도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저런 걸 뽑았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기준으로 뽑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 주관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뽑는지가 사실은 좀 고민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전 접촉 없고 금품이 오가지 않고 전화를 안 하면 다 공정한가? 그러니까 어떤 젊은 건축가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설계 공모 가면 비슷비슷하면 자기가 이 사람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랑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작품이 너무 좋아. 평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안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분한테 맡기면 결과물이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이 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공정한가 자기도 스스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지점이 항상 나는 금품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할 때 뭐 이분 잘하시면 뭐 비슷비슷하면 이분한테 맡기면 결과물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거에 대한 문제. 뭐 심사위원 사전 공개가 답인가 뭐 이런 건 썼는데 뭐 저도 이거는 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시스템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어떤 시스템을 들이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관이 공모를 수행하면 공정해지는가? 저는 거기에도 회의적이에요. 심사는 저희 AI한테 맡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나의 공정성을 시스템이 해줄 수 있나? 근데 저는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냥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걸리면 진짜 큰일 나고 일벌백계 차원으로 뭐 걸려서 뭐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될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요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모두에게 그 공정한 설계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던 이유가 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편의 50%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최근에 느꼈어요. 너무 늦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거를 좀 느꼈고 과연 내가 사전 접촉만 없으면 공정하게 우리가 다 심사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요즘에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진짜 1차적인 공정성에 대한 문제고 사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잖아요. 한 발짝 더 나가면 진짜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심사위원이 좋아하는 안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정말 굉장히 그 작품 세계가 너무 확고하신 분이 자기의 눈으로 작품을 뽑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어떻게 도출하고 어떻게 협의할 거냐. 이제 이게 사람의 문제인데 뭐 건축 기획도 잘해야 되고 공공건축 관리자도 좋아야 되고 운영위원, 심사위원들이 다 좋아야 되겠죠. 다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 공모에 대해 할 때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의 어떤 내 고집이 아니라 좀 토론을 하면서 이게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난 몰라. 난 이게 제일 좋단 말이야. 정말 그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해보시면. 난 이거야 이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 다음에 제가 좀 또 느낀 건데 운영위원회가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고민하고 기획하고 공모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물론 좋은 심사위원 분들이고 심사위원들도 현장 갔다 오시고 사전 간담회도 하시고 하시지만 그게 심사장에서 포커스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내가 몇 달 동안 운영위원회를 왜 했지? 운영위원분들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해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다라고 했는데 이 심사위원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게 더 중요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나? 그게 맞나? 그 다음에 항상 대중보다 전문가가 옳은가? 뭐 이런 고민도 좀 들어요. 그리고
근데 두 번째 또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이 좋은 공공건축물인지 좀 긴 시간 동안 합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만들고 심사를 올바르게 하고 지침서를 통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심사위원들도 좀 이렇게 오랜 기간 고민하고 뭐 그렇게 해야 돼. 마지막 물음표는 뭐가 좋은 심사인지 저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면 제목 모두에게 공정한 설계 공모가 가능할까?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 노답이다, 뭐 이런 이제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주시면 저도 다시 또 심기일전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